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9일 막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새로운 구독을 좀 많이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요, 이 100만을 목표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항상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제가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평가해 주셔가지고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유튜브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제 방송 구독을 꼭 해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요, 이거 처음으로 나오는 뉴스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변이보다도 전파 속도가 25%나 빠른 또 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지금 일명 뉴욕 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급속히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CNN, 워싱턴 포스트에서요,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이용해서 지금 재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올해 가을과 겨울에 오미크론 하위 변이, 즉 뉴욕 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약 1억 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사망자도 더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코로나 검사 장비와 치료제, 백신 보급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 변이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는 의료 대란에 대비해서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 비축을 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예고,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6일 기준 미국 전역의 일주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요, 하루 7만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3월 말 2만 한 9천여 명이었는데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요, 백신 접촉자들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하고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하반기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해외 인구 유입이 굉장히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뉴욕의 경우에 주민 백신 접종률이 88%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일 기준 확진자 수가 열흘 전보다요 무려 33%나 늘었고, 입원 환자는 4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브로드웨이 공연가 일부 문을 닫고 있고, 대면 출근으로 전환했던 월가 금융사들도 출근을 8월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시는요, 실내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백신 의무화, 이런 방역 규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뉴욕 변이가 이제 우리 국내까지 언제 들어오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자, 일단 세계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변이가 딱 발생했다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 일주일 내에 항상 들어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뉴욕 변이 우리가 예사롭게 여기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 보건당국에서는요, 오미크론 변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난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는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대부분의 미국 연방주에서는요, 3월부터 그래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그리고 팬데믹에서 엔데믹, 즉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 추세에서 엔데믹, 즉 풍투병 단계로 이렇게 낮게 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시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스러운 환경으로 지금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한국도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래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이 마스크를 또 덜 쓰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서울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조금 방어적으로 코로나 변이에 견뎌낼 수 있는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는요, 대선 연장전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철수, 그 다음에 이재명 둘 다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목표치를 딱 설정해 놨어요. 전국 과반 승리다. 그러면서 이 책임 단어를 11번이나 썼는데, 전국 과반이면요, 17개 광역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9개를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말이죠, 지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앞섰던 곳이 경기, 인천, 그 다음에 호남 3군데, 그리고 세종하고 제주, 이게 7군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충청권과 강원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이 서울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부산과 울산, 경남, 부울경, 이쪽까지도 석권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때리기도 하고, 또 이제 윤심을 업고, 또 이 바람몰이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일 뜨거운 지역이 바로 경기입니다. 경기. 왜 그러냐면요, 이 경기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 지금 문제가 뭐냐, 복병이. 바로 지금 보도를 보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용석 복병이 지금 세게 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선 먼저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경기도가 제일 센 지역이다 보니까 안철수 지금 이 위원장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들과 질문 답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출마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통화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격려를 해줬다라고 짧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경기도 선거 전체를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경기도 선거에 공헌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 성격의 경기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금 그런 선거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는 물론이고 수도권 선거를 적극적으로 바람몰이를 하겠다, 이런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인 것이고요. 제 인생 최초로 여당 후보로서 2번 기호를 달고 나서는 그런 선거이고, 또 정치인 안철수가 최초로 1대1 구도로 치르는 선거이다.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요, 정치권에서, 언론에서도 이번 입성을 해서 내년에 이제 예상되고 있는 당권 도전, 그리고 대선, 직행, 이런 지금 이 코스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러닝메이트를 뛰면서 경기도 선거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당 차원에서는요, 대장동 시즌2 프레임으로 보궐선거, 경기지사선거를 치르겠다는 보관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양 의뢰는요, 윤희숙 전 의원 전략공천 방안을 적극 고려 중에 있고요. 이 전략공천 여부, 지금 분당갑도 마찬가지죠. 좀 내일 여론조사를 해서 좀 알아보고, 뭐 분당은 뭐 여론조사 안 하는 것 같고요, 개양을을 여론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날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런 방안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 선거에 뛰어들면서 중도층 표를 받아오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 지금 이 경기 선거에서 말이죠, 강용석 지금 가세연의 대표가 출마해 있어요. 근데 강용석 대표가 받는 지지를 보면요, 조사기관에 따라서 9%, 또 5%대, 3%대 이렇게 제법 표가 커요. 그러니까 김동연과의 편차를 커버할 정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초박빙 선거인데 강용석 때문에 지금 굉장히 끙끙 앓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강용석이 이제 강보수에 속하기 때문에 강용석과 단일화를 하면 보수층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중도층도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유승민의 지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유승민 캠프에서 뛰었던 분들이 김은혜 캠프로 들어와 있는데요, 유승민 전 후보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강용석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승민 쪽 이 노크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물론 강용석 후보도 전에 이제 초반기에는요,
단일화 카드를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단일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하루도 안 돼가지고 25억이라고 하는 후원금을 받았잖아요. 이거 다 써야 돼. 이거 뭐 안 쓰면 전부 국고로 기속돼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중간에 포기할 경우에는 또 이 강용석 후보의 차기 다음 또 이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또 본인이 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해서요, 유승민 후보 전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일체 전화도 받지 않고 윤석열 윤심 때문에 본인이 졌다, 이 뒤끝 장렬했다, 이런 불만을 상당히 강하게 포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의 이런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지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윤석열 윤석열 당선인과 같이 이제 후보로 뛰었는데 떨어지고 나서 말이죠. 그래도 홍준표 후보는 조금 모양새라도 갖췄잖아요, 한두 번. 아예 유승민은 두문불출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의 그러한 대선 국면에서 경선 탈락 후 두문불출하면서 완전히 등을 돌린 거, 즉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전혀 두지 않은 거, 이런 것도 말이죠. 그런 그 이전에 배신자 프레임을 벗지도 못했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당심에서 절대적으로 김은혜 후보한테 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김은혜 후보의 러브콜에도 만약에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의 정치적 재기는 정말 물 건너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좀 김은혜 후보한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자대결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일 날 조사한 내용인데요, 46.8대 38.9가 김동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8% 정도나 앞서요, 김은혜. 그리고 무소속 강용석이 9%나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양자 대결로 딱 바꿔버리면요, 즉 김은혜 대 김동연으로 붙으면 김은혜가 50.5%고 김동연은 40.2%예요.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편차를 벌려주고 있어요. 10.3. 강용석하고 붙을 경우에는 김동연이 43.6, 강용석 17.0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지난 4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사의 경우에는 5월 2일이고 지금 이제 5월 4일 MBN인데, 여기를 보면 김동연 47.9대 또 김은혜는 38.8, 그래서 무려 9% 정도나 또 이제는 뒤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불과 이틀 차이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강용석이 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한 지난 5월 2일자 보도를 보면요, 김동연이 39.7, 김은혜가 37.2, 강용석 3%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용석이 차지하는 지지율이 말이죠, 나름대로 지금 초박빙 상태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당락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 지금 뭐라 그럴까요, 김은혜 후보가 메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강용석, 첫째로는 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이게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 반발 심리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는 25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하루도 안 돼가지고 후원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강용석의 팬덤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당과 팬덤 사이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재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용석을 단일화로 해서 만약에 김은혜 쪽으로 굳어진다, 그러면은 김은혜 지지율이 또 빠진다라고 하는 우려도 또 김은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래서는요, 그러다 보면 결국 중도층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고 집토끼 단속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안철수 후보와의 강한 연대, 즉 러닝메이트 개념의 선거 전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대전인데요, 이 개항을 여기에서 지금의 보도를 보면 윤희숙 의원이 대항마로 굳어지는, 즉 전략공천 쪽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지금 뭐 여러 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 윤영선, 그 다음에 설원섭,
송광영 이렇게 세 분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당에서는 이분들을 전략 공천하려면 이분들은 이제 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9일 날, 내일이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윤희석 의원이 여기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전략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윤희숙 의원이 마음을 이제 완전히 결심했다라고 하는 머니투데이 기사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반성과 성찰은커녕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에 한국 정치를 얼마나 더 망치려 하나 싶다. 즉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번 출마선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까지 한국 정치를 단단히 망친다. 그리고 상대가 원치 않는 때라고 발언한 것에도 상대가 누구냐? 대선 패배의 주의자, 이미 압수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된 분이 출마할 때와 장소가 지금 개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국민을 이겨먹어서 뭘 얻겠다는 거냐? 이런 또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낙선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고, 이재명 고문과 민주당의 후한무치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현명한 인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보겠다. 딱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자, 첫날에는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 그런데 설마 당에서 나가라고 하겠느냐? 사실상은 나갈 의사가 난 별로 없는데 굳이 그렇게 묻는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마음이 윤희숙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결심을 굳히고 일전을 펴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항마로 윤희숙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또 윤상현 심사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의 차출, 전략공천 가능성,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굳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전 지사가 개항을 해 출마를 결심하니까요, 전대에 나오지 말라,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친문계층에서.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인천이 싫다라고 하는 과거 2014년도 SNS 발언을 우리 이주석 대표가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해명을 했어요. 바로 뭐냐? 인천에 누가 시장이나 유정복 시장을 하면서 인천시를 다 버려놨기 때문에 거기로 내가 싫다고 한 것이다. 인천 비하 발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정복을 싫어서 한 발언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인천 출마라고 할 때 내가 싫어요 한 것이고, 그리고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는 사람 얘기를 듣고 다시 빨리 돌아오라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인천이 싫어서가 아니라 유정복이가 망가뜨려 놓은 인천시에서 사느니 내가 시장으로 있는 성남시에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이다. 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 그 다음에 안철수, 그리고 김은혜, 이런 분들의 관련 뉴스를 전부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경기지사 선거 우리가 반드시 찾아와야 되겠고, 개항을은 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요, 이 개항을 왜 이재명이 갔겠어요? 송영길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5대 선거에서 내리 민주당이 당선이 됐어요. 그 정도로 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여유있게 갔어요. 그래서 방탄 출마라,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개항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요, 개항의 정치적인 자존심, 입지를 딱 바꿔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분당갑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보수의 아성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요, 이 단일화 카드, 야, 이거 안 했으면 0.73%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인수위, 그 누가 보더라도요, 역대 인수위 중에서 가장 잡음이 없었고 가장 조용하게 내실 있게 운영된 인수위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중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만 딱 보더라도, 과거 10여 년간의 정치적 우위상 고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이제 분당갑에서 출마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하지만은 러닝메이트까지의 개념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위원장의 전략 공천이 당연시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중도층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당과 그리고 안철수 이 후보 입장에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굉장히 기묘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 바람이 개항을까지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기묘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